어허. 찾으시죠. 그때 리눅스 쓰다가 중단했죠.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네. 계속 이제 리눅스를 할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 리눅스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도 관리자 계정으로 이제 실습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계정으로 만들어서 실습을 했거든요.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계정에서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명령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리눅스 폴더에서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치했고, 제가 이 도커 허브에 교육용 리눅스로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걸 받으시면 되고, 실행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실행하고 나면 이 도커 데스크탑에 뜰 겁니다. 오라클 저번에 도커 설치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교육용 리눅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다고 실행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네, 도커 컨테이너 실행, 이렇게 실행하면 되죠. 실행하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도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리눅스 인스톨 파일, MD 파일 보시면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컨테이너 실행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컨테이너 실행하자마자 리눅스에 접속이 될 건데 접속되면 나가셔도 되고요. 계속 실습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놓으시면 도커 데스크탑에 여기 컨테이너 탭을 보시면 실행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한번 명령으로 실행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이제 요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클릭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지된 상태고 이렇게 해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네요. 컨테이너 여기 컨테이너에 보시면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우분투가 리눅스고 오라클은 아시죠?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고 오라클은 지금 꺼주시고요. 오라클을 꺼주시면 메모리 부족나니까 꺼주시고 리눅스 실습 시간에서 리눅스만 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되면 런닝 하면 좀 실행되는 상태고 엑시트 이거는 이제 중지된 상태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액션에서 이거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클릭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명령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명령어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도커 이름이 우분투 다시 EDU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탑 명령어랑 스타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띄우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기 나오면 도커 시간 다음 주에 이제 도커를 할 건데 이제 리눅스 하기 전에 간단한 명령 도커 명령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제 이제 개발자 계정, 실습 계정을 만들었고요. 이름은 오라클입니다. 패스워드도 똑같이 DS 1, 2, 3, 4, 5, 6, 7, 8 이거 했죠? 네. DS 1, 2, 3, 4, 5, 6, 7, 8, 9, 0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0번, 1번 거쳐서 한번 쭉 보면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계정을 통해서 오라클 실습 계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 그래서 이게 오라클 유저로 바꾸는 명령어도 알려드렸죠. su-user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번 기초 명령어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배워봅시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실습용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리눅스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배워봅시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요즘 이제 많이 개발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쓰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리눅스나 유닉스 베이스입니다. 윈도우즈는 익으시고 리눅스나 유닉스 베이스의 명령어들을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적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리눅스 기초를 하고 가상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가상화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그래서 리눅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IT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요즘 컴퓨터학과 출신들도 리눅스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리눅스는. 그래서 자기가 독학해서 배우든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수강생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통 출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드리는 리눅스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리눅스나 유닉스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권고드리고 그 전에 수강생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뭐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 과정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리눅스 명령어가 뭐 이런 거랑 소개를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적어봤거든요. 왜냐면 요것도 시간 투자하면 다른 수업에 지장을 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실무가면 씁니다. 공부하세요라고 적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도커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필수거든요. 도커나 가상화를 하시려면 리눅스가 뭔지, 리눅스 명령어가 뭔지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고요. 기초고 그래서 리눅스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어제 리눅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리눅스는 저희가 익히 아시는 윈도우즈와 비슷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설명드렸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고요. 무조건 이 운영체제 위에 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고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쓰든 윈도우를 쓰든 유닉스를 쓰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보통 노트북 말고요. 노트북을 제외하고 데스크탑 같은 PC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업무용 서버나 이렇게 대형 컴퓨터들은 거의 다 유닉스를 많이 씁니다. 유닉스를 많이 썼는데 전통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운영체제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정성이라 하면 1년 동안 컴퓨터를 켜놔도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한 번도 안 끄고 계속 켜놔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신뢰성, 안정성이 있느냐가 운영체제 선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해보니까 제일 안정성 있는 게 유닉스였죠. 그래서 유닉스를 업무용 컴퓨터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서 이때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닉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의 뭐 1,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무료 아닙니다.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유닉스를 본따서 무료로 배포된 리눅스라는 게 개발이 됐는데 오픈소스죠. 오픈소스. 공짜라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정성이 유닉스급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기업에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이제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닉스는. 그래서 그래도 리눅스를 배워놓으시면 유닉스를 곧 따서 만든 게 리눅스이기 때문에 명령어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적응이 가능하다.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상용입니다. 상용. 이거는 무료라는 뜻입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리눅스를 무료 버전이 있긴 하지만 무료를 쓰진 않고요. 무료 버전을 쓰면은 단점이 있거든요. 무료 버전의 단점은 뭔가요? 무료 버전의 무료 소프트웨어의 단점. 단점이 뭐냐면 이게 기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있죠? 에어컨 사면 애프터 AS 맞잖아요, AS. AS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무료 버전을 쓰시면 AS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죠? 누가 해야 되죠? 회사 개발자가 됩니다. 회사 개발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회사 개발자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무료 소프트웨어를 잘 안 씁니다.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AS가 없어요. AS. 그래서 무조건 AS를 받을 수 있는 상용 버전을 사거든요. 그래서 리눅스도 AS가 되는 리눅스가 있고 AS 있음 리눅스가 있고 쉽게 말해서 AS 없음 리눅스가 있습니다. AS 없음 리눅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고. 그래서 리눅스 상용 중에서 대표적인 투자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품들입니다. 리눅스는 일종의 이제 무료 버전의 운영체제라면 요거를 기술 지원 포함해서 약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회사 자체에서 약간 편리한 명령어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포판이라고 하거든요. 리눅스 배포판. 그래서 리눅스라는 게 있고 이거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무료 버전인데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회사마다 각각의 고유의 리눅스를 만들어서 리눅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표 주자가 이거는 이제 상용이겠죠. 판매하니까 상용이고 이거는 이제 기술 지원이 되겠죠. 그 회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기술 지원 AS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주자가 이름이 뭐냐면 얘가 레드햇입니다. 레드햇 리눅스. 얘가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고 왜 사용한다 했죠?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용합니다. 개발자가 또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 회사에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리눅스를 보통 삽니다. 그래서 레드햇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분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분투도 아마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레드햇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기술 지원이 있는 거 레드햇 이런 게 대표주자고 예전에는 또 없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분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분투도 이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이 생겨서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져서 상용으로 이제 이렇게 발로도 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이 있습니다. 대표주자가 이렇게 되죠. 강사님 안 되는데요?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AS 뭐 이렇게 되고 레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상용 버전은 실습할 때 쓰면 좋겠지만 쓰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인 우분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명령어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거의 한 80%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분투를 베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버전에는 우분투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셀토스라는 것도 있고 오라클 리눅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리눅스가 있고
돈 받고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돈 받고 제공하는 대표 주자는 레드 리눅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배포를 다 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리눅스는 뜨기 전부 다 리눅스입니다. 리눅스인데 회사에서 고유의 기능을 넣어서 리눅스를 좀 조작해서 만든 배포판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포판들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하죠. 배포판이라고 해서 종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우분투, 셀토스, 데비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판이 이렇게 있는데 상용과 무료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고유의 기능을 넣기 때문에 약간씩 틀린데 계열이 있는데 두 계열이 있습니다. 두 계열이 있는데 레드의 계열이 있고요. 계열 리눅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비안 계열, 계열 리눅스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기능적인 차이는 80%는 비슷한데 한 20%는 조금 달라요. 명령을 틀립니다.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리눅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하도록 하죠. 넘어가고 그래서 리눅스의 특징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리눅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리눅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CLI라고 하죠. CLI가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숫자만 따서 CL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vs GUI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지막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이게 접근 장치, 접속 장치 이런 건데 보통 이제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보드 마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UI는 마우스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CLI는 커맨드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쳐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있죠? 명령 프로프트 있죠? 명령 프로프트 얘가 CLI입니다. 알겠죠? 여기 명령어 치잖아요. 이렇게 명령어 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CLI라고 하고 명령어를 쳐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 GUI는 뭐죠? 요겁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게 G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UI를 잘 알죠? 이때까지 써온 게 다 GUI니까. 그런데 이제 리눅스를 조작하시려면 CLI, 명령 프로프트에서 명령어를 날려서 조작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좀 아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리눅스는 이런 베이스가 기본입니다. 물론 리눅스도 GUI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잘 안 쓰고 거의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CLI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명령 프로프트 같은 거, 명령 프로프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키보드를 이용해 명령어를 입력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CLI라고 하고요. 이건 반대죠? 이거는 마우스를 이용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죠? 한글, 워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뭐를 쓴다고요? CLI를 기본 CLI로 조작을
됐죠?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LI, GUI보다 CLI의 장점이 있는데요. GUI의 장점은 뭐 장점만 잠깐 나열을 하시면 CLI 장점이 뭐죠? 네, 이거 뭐 다른 거 다른 거를 다 제치고요. 자동화를 하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간의 자동화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하면 미리 명령어를 파일에 넣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죠. CLI로 하시면. 근데 이제 GUI로 하시면 마우스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직접 클릭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령어를 미리 파일에 적어놓고 실행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LI에 익숙해지시면 GUI보다 훨씬 작업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동화 맞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죠? 단점 명령어 익히기가 어려워요. 명령어 익히기가 어려워요. 이 단점이죠. GUI의 장점은 이건 GUI 장점은 요거의 반대겠네요. 그죠? 예. 장점 익히기가 쉬워. 그죠? 마우스로 클릭해요. 익히기 쉬워. 근데 단점은 뭐죠? 예, 자동화 같은 거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죠. 됐지요? 됐고요. 네, 그래서 리눅스를 대충 설명을 드렸고 리눅스의 구조를 일단 아셔야 명령어를 익히시더라도 감이 오시니까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리눅스의 구조. 리눅스의 구조는 대표적으로 이제 커널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쉘을 이용을 하고요. 세 번째 터미널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눅스의 세 가지 형태고요. 커널은 뭐를 의미를 하냐면 리눅스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했죠.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뭐 영어로 보통 이렇게 OS라고 보통 얘기하니까요. 이런 단어에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OS 운영체제라고 하고요. 커널은 뭐냐면 OS의 목적이 뭐였죠? 하드웨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커널에서 하드웨어, 리눅스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를 하면 CPU, 메모리, 키보드,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면 커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커널이 핵심이다. 얘가 핵심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도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커널이라는 곳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핵심입니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다른 A라는 키보드에서 B라는 키보드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커널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리눅스는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하고 커널을 직접 이 프로그램을 조작을 못하게 해요. 아시겠죠?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커널을 조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저는 쉘에게 쉘 명령어를 통해 요청합니다. 이렇게 조작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쉘이 커널을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유저는
쉘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하드웨어 좀 바꿔주세요, 조작하고 디스크 바꿔 꽂아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쉘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커널을 조작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터미널은 뭐냐면 유저 쉘에게 쉘 명령어를 통해 요청하는데 요청할 때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CLI 명령어를 실행하는 곳, CLI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명령어 실행하는 거죠. 명령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가 여기 이제 뭐죠? 여기 이제 터미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터미널이고 CLI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고요. 이 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쉘은 과거에 이 쉘도 이제 커널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뭐를 쓰냐면 SH, 원쉘을 쓰고요. 원쉘. 과거에 과거를 보통 SH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 SH. 이것도 이제 슬슬 시험을 하셔야 되니까 시험에서 쓰는 용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SH를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시스템하고 에지리즈 시스템, 옛날에 만든 시스템, 과거. 여기까지 에지리즈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현재 시스템, 미래 시스템은 보통 투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미래 또는 현재 이상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에지리즈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과거라는 말로 레가시라는 말도 많이 쓰죠. 레가시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과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과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쉘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본쉘보다 기능이 추가돼서 굉장히 편리한 배시를 많이 써요. 배시 쉘을 씁니다. 둘 다 쉘이죠, 쉘. 요거 말고도 기타 등등 C쉘, T쉘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통일된다고 보시면 배시를 쓰면서 통일된다고 보시면 배시 많은 경우가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배시를 써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한번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봐드리고 하도록 하죠. 그러면 천천히. 보내드렸군요. 그래서 리눅스의 개념과 연습 구조, 요즘 잘 나가는 리눅스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서 이거 다시 기업관에서 다 지우고 다시 이거 깔았거든요. 이랬었지? 리스타트 하세요. 되나? 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한번 리눅스 실수만 하고 지울 거거든요. 안 쓸 거거든요. 리부팅 한번 하셨나요? 아니요. 리부팅 한번 할까요? 리부팅하고 가상화가 적용 안 된가 봐. 가상화 하이퍼V 가상화 적용하는 게 있었는데 하이퍼V
크게 뜰 수 있어. 반응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한번 또 끝나면 리부팅 한번.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이제 잠시 실습을 좀 하죠. 여기 밑에다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날짜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기본 리눅스 명령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재 날짜, 예제, 현재 날짜, 보기. 그래서 한번 리눅스 점수해볼까요? 네, 점수해볼게요. 이렇게 도커를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는 아무 데나 들어갔네. 네, 들어가고 네. 그래서 지금 토커가 이렇게 클릭해서 띄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띄워놨거든요. 띄워놔서 네. 토커 어태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토커 피스 하시면 떠있는 토커 어태치 했어. 네, 이름이 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 PS 하시면 지금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끝에 네임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네임이 우부투 이렇게 돼 있죠. 우부투 이렇게 있죠. 어땠지? 어제 말씀드렸던 도커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접속하기 명령 어땠지 하시고 뒤에 별명 지금 별명을 붙여가지고 우부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를 보시려면 도커 PS 이렇게 하시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도커 데스크탑에도 나오죠. 도커 데스크탑에도 나오죠.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우분투 이기 그거 되어 있죠. 네, 그러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죠. 이게 지금 리눅스로 접속한 겁니다. 네, 리눅스 리기즈로 접속했고 루트는 뭐라고 했죠? 최상위 관리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라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유저로 오라클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수 아까 끼고 오라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복사해서 이걸 다 복사해서 넣어주고 현재 날짜 보기 전에 이제 오라클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건 뭐죠? 도커 컨테이너 목록 보기
여기 명령어 나온 김에 정리하고 사용법 서커 P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커 컨테이너 목록인데 실행 중인 실행한 거 보고 실행 중인 거 보고 실행 중인 것만 보여. 여기서 이제 자주 쓰는 명령어인데 사용법 2가 있는데요. 사용법 2가 있는데 도커 PS-A 하시면 이게 뭐죠? 중지 모든 이게 all이라는 뜻이거든요. all. 그래서 중지 실행 상관없이 모든 컨테이너를 다 보여주는 상관없이 모든 컨테이너를 다 보여주는 옵션이 -A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맞으면 실행 중인 거 보여주고 -A 하시면 중지되어 있는 것도 다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눅스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명령어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나 슬래시 이런 거 써가지고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옵션. 사실 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 다 보기 아니면 그냥 보기 이런 식으로. 옵션이 항상 있습니다. 리눅스에는 명령어 뒤에 옵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차 나올 거고요. 반복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올 거고요. 됐고요. 예, 어제 나온 거죠?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뭐 나온 김에 또 하죠. 이게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하기가 되는 명령어죠. 그래서 이거 나왔는데 또 정리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 뭐죠? 이게 별명 컨테이너 별명 컨테이너 별명 주셔도 되고 컨테이너 ID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로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여기 바꾼 거 있죠? 이거는 유저 스위치 했고요. 그래서 루트에서 뭐로 바꿨죠? 네. 오라클로 바꿨어요. 항상 그러면 컨테이너 주시고 항상 유저 스위치에서 실습을 하시겠죠? 항상 그래서 현재 날짜를 한번 봐볼까요? 현재 날짜 시간 다 됐죠? 현재 날짜를 한번 봅시다. 현재 날짜는 데이트 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트 하시면 현재 날짜 있죠. 리눅스 기본 명령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네, 그래서 나온 것들은 계속 VS 코드에 옥상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용법은 밖에 없는데 메이트 하시면 됩니다. 메이트. 됐죠? 그 다음에 데이트는 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고 이거 크게 할 수 없나? 폰트를 또 크게를 이거 뭐지? 시작할 때 원장님 컨트롤 누른 상태로 스크롤 조절하면 되나요? 아, 네네네네. 아, 근데 키보드 뜰때 좀 크게 보이는 설정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봐야죠. 나중에 찾아봐야죠.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같아요. 딱 뜨자마자 좀 크게 픽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제 알려드렸던 컨트롤 L 하시면 네, 화면 지우기죠? 화면 지우기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어제 했죠? 화면 지우기 그죠? 네. 사용법 컨트롤 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소문자가 상관없어요. 화면 지우기죠. 길어지면 화면 지우기.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네, 리눅스에서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문자열 출력 명령어는 echo입니다. echo 하고, hello 명사에 hello 찍죠. hello 찍죠. echo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cho 명령어는 화면에 출력하기. 복사하고 그다음에 화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화면 출력하기. 화면에 문자열 출력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법 정리하면 에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이렇게 하면 화면에 출력되죠? 동의형 텍스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내주시죠.